이 영상 클릭을 정말 잘하셨어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약 20분 후부터는 이 영상을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잘 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의 행운아가 되시리라 확신하며 우리 함께 9988하게 살아봅시다. 지금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셔야 합니다. 어제 점심 혹시 토마토를 드셨습니까? 샐러드 위에 얹혀있던 빨간 토마토. 아무 생각 없이 포크로 찍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 안에 숨겨진 성분 하나가 혈류를 타고 전립선까지 이동하여 세포 하나하나에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소방관처럼, 마치 경호원처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슈퍼마켓에서 토마토를 집어드는 그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전립선을 지키는 과학적인 처방전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과학적인 처방전을 살펴봐요. 지금부터 토마토를 자주 드시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어떠한 생각이 드시게 할까요? 리코펜이란 무엇인가? 토마토는 왜 빨간색일까요? 그 붉은색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리코펜이라는 색소 성분 때문이고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천연 색소 성분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호박의 루테인처럼 리코펜은 토마토를 그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색소가 단순히 색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리코펜의 화학적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코펜은 탄소 40개로 이루어진 불포화 탄화수소이며 분자 구조 안에 11개의 공액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이 이중결합들이 핵심입니다. 전자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산화를 일으키는 프리라디칼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과학자들은 리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베타카로틴의 약 2배, 비타민 E의 약 10배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나? 토마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익은 토마토일수록 리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수박, 붉은 자몽, 파파야, 감에도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함량과 흡수율 면에서 토마토는 그 중에서도 가열 조리된 토마토가 압도적입니다. 잠깐 리코펜이 붉은 색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전립선과 리코펜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의 몸에는 리코펜이 들어가면 특히 좋아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는 리코펜은 여러 장기에 분포되지만 혈청 혈액 속의 농도보다 전립선 조직 속의 농도가 훨씬 더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은 지방 친화성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과 친한 조직에 자연스럽게 농축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에서 전립선암 위험이 최대 35%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BPH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도 리코펜을 보충한 그룹이 보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PSA가 낮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PSA는 전립선 조직이 손상되거나 비대해질수록 높아지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전립선 조직 자체가 보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리코펜이 전립선에 집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그렇다면 리코펜은 전립선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지의 메커니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DHT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DHT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만나면 변환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DHT입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보다 훨씬 강력한 남성 호르몬입니다. 전립선 세포에는 DHT 수용체가 매우 많습니다. DHT가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순간 전립선 세포가 성장하는 신호가 발동됩니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핵심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5알파 환원효소 활성이 높아지고 DHT 농도가 증가하여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코펜은 어떻게 DHT를 억제할까요? 리코펜은 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효소 자체의 작동을 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리코펜은 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 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속도를 줄입니다. 마치 생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낮추는 것처럼 이 메커니즘은 현재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피나스테리드의 작용 원리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약물은 부작용이 있으나 효소를 강하게 차단하지만 리코펜은 자연적이고 점진적으로 같은 경로를 조절합니다. 2003년 영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 전립선 비대 환자들에게 리코펜을 매일 15mg씩 6개월간 보충한 결과 전립선 용적 증가가 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미 커진 전립선이 더 빨리 커지지 않도록 리코펜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잠깐, DHT라는 호르몬이 전립선을 키운다는 사실이 새로웠나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프리라디칼은 전립선을 공격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산물 생성하는데 바로 활성 산소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리라디칼입니다. 프리라디칼은 전자 하나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세포에서 전자를 빼앗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포막, DNA, 단백질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전립선은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장기입니다. 혈류가 풍부한 곳인 만큼 산소 대사가 활발하고 그만큼 프리라디칼이 많이 생성됩니다. 리코펜은 어떻게 산화를 막을까요? 리코펜은 싱글렛 산소를 소거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싱글렛 산소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프리라디칼 중 하나입니다. 리코펜 분자는 싱글렛 산소와 만나면 자신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로 방출하여 산소를 무해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리코펜 자체는 산화되지만 세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리코펜은 자신을 희생하여 전립선 세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코펜은 SOD와 GPX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리코펜은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 외에도 우리 몸의 내인성 항산화 시스템도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SOD와 GPX라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높이기도 합니다. SOD는 독성이 강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덜 해로운 과산화수소로 변환합니다. GPX는 그 과산화수소를 물로 분해하여 완전히 제거합니다. 리코펜은 이 두 효소의 팀워크를 강화하여 전립선 세포의 산화 방어망을 두텁게 만듭니다. 산화와 전립선 비대의 연결고리에 산화 손상이 쌓이면 전립선 세포는 비정상적인 증식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DNA가 세포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키고 염증과 맞물려 전립선 조직이 두꺼워지도록 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리코펜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프리라디칼이 전립선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와닿으셨나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세 번째 메커니즘은 염증 신호를 끊는다는 겁니다. 특히 만성적인 염증은 전립선을 키웁니다. 전립선 비대의 또 다른 핵심은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급성적인 염증은 몸을 보호하는 정상 반응이지만 그러나 만성적인 염증은 다르다는 겁니다. 조용히 수년에 걸쳐 조직을 손상시키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유도합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의 핵심 스위치가 바로 NFKB입니다. NFKB란 무엇이냐고요? NFKB는 세포에 관해서 작동하는 전사인자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COX2, TNF-알파, IL6 같은 염증 촉진 물질들의 생산 명령이 하달됩니다. COX2는 프로스타글란딘 염증 유발 물질을 생산하는 효소이고 TNF-알파와 IL6는 염증 신호를 증폭시키는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물질들이 전립선 조직을 둘러싸면
혈관이 부풀고 세포가 자극을 받아 증식하고 조직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리코펜은 NFKB를 어떻게 억제하나요? 리코펜은 NFKB의 활성화를 위한 신호 전달 경로를 상류에서 차단합니다. 구체적으로 IKB 키나제, IKK 복합체의 활성을 억제하여 NFKB가 해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NFB가 해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염증 유발 유전자들이 발현되지 않게 되는 거지요. COX2가 줄어들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줄어들어 전립선 조직의 만성 염증이 삭혀지는 거지요.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코펜 보충 후 혈청 내의 IL6, TNF-알파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PSA 수치와 함께 IPSS가 개선되는 결과가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IPSS란 야간요 빈도, 소변 줄기, 잔뇨감 등을 점수화한 지표입니다. 이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 증상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만성적인 염증이 전립선 비대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새로웠나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네 번째 메커니즘은 세포 증식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전립선 세포가 왜 과도하게 증식하는가? 전립선 비대는 결국 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멸합니다. 이 과정을 세포자멸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염증이 누적되면 세포가 자멸하는 신호가 차단되고 분열하라는 신호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립선 조직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지요. 리코펜의 세포 주기 조절은 어떻게 되나요? 리코펜은 사이클린 D1과 CDK4라는 세포 분열 촉진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세포가 S기 DNA 복제 단계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열쇠입니다. 열쇠가 줄어들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대기 상태에 머뭅니다. 동시에 리코펜은 P21과 P27이라는 세포주기 억제 단백질을 증가시켜 세포 분열의 이중으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리코펜은 또한 BCL2 대 백스의 비율을 조정하여 아포토시스 세포 자멸사를 유도합니다. BCL2는 세포가 살아남도록 돕는 단백질이고 BAX는 세포 자멸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입니다. 리코펜은 BCL2를 줄이고 BAX를 늘려서 과잉 증식된 전립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사멸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세포들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증식 억제 자멸사 유도의 두 메커니즘은 전립선 비대증 관리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립선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한 증식과 자멸사 거부입니다. 리코펜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절한다는 것은 전립선 세포가 암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리코펜이 세포 수준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리코펜의 메커니즘이 아무리 훌륭해도 몸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리코펜이 흡수가 잘 되는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열이 리코펜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생토마토 속 리코펜은 세포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면 세포벽이 무너지고 리코펜이 기질에서 분리되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가열 과정에서 리코펜은 트랜스형에서 시스형으로 이성화됩니다. 시스형 리코펜은 트랜스형 리코펜보다 소화관에서 훨씬 잘 흡수되고 혈액 속으로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소스로 조리한 경우 리코펜 생체 이용률이 생토마토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는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대폭 감소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의 조합은 단순히 지중해식 식단의 전통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흡수 조합입니다. 기름 속 지방산이 소화관에서 리코펜을 둘러싸서 미세를 형성하고 소장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하게 돕습니다. 리코펜 흡수율을 높이는 실전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조합 퍼스트.
토마토 소스와 올리브 오일로 이탈리아식 파스타 소스처럼 함께 가열하면 최상입니다. 실전 조합 세컨드.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가열하여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돕도록 하는 겁니다. 실전 조합 서드. 토마토와 달걀 프라이를 하여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리코펜 흡수를 촉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은 토마토와 무지방 드레싱으로 하여 지방이 없이 드레싱하는 것은 리코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리코펜의 하루의 섭취량은 보통 15에서 30mg입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는 약 46mg의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2큰술에는 약 10에서 15mg이 된다고 합니다. 즉 매일 토마토 소스를 요리에 활용하거나 하루 권장량은 토마토 2개 내지 3개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잠깐 익힌 토마토가 더 좋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이 계신가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리코펜 활용 처방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방전 첫 번째는 아침 식사로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 드시는 겁니다. 토마토 2개를 잘라 달걀 2개와 함께 올리브 오일에 볶습니다. 열을 가하여 리코펜을 해방시키고 달걀의 지방으로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하면 염증 억제 효과가 더해집니다. 처방전 두 번째는 주 3회 이상 토마토 소스 요리를 드시는 겁니다. 파스타, 닭고기 구이, 두부조림 등 어떤 요리든 좋습니다. 시판하는 토마토 소스, 무가당, 저염 2 내지 3큰술을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이미 리코펜이 시스형으로 전환되어 흡수율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세 번째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샐러드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방울 토마토 10개 내지 15개의 올리브 오일 1큰술, 바질은 약간으로는 가열하지 않아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방전 네 번째는 토마토 주스 무가당을 드시는 겁니다. 시판하는 토마토 주스 200ml에는 약 20 내지 25mg의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탕은 염증을 촉진하여 리코펜의 항염 효과를 상쇄합니다. 한 잔의 토마토 주스로 하루 리코펜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리코펜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20분 이상 걷기는 골반 혈류를 개선하기에 전립선에 리코펜이 더 잘 전달되게 합니다. 금연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증가시켜 리코펜의 항산화 효과를 소진시킵니다. 알코올 과도한 음주는 NF-kB를 활성화하여 리코펜의 항염 효과에 역행합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 미네랄로 리코펜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굴, 호박씨, 소고기에 풍부합니다. 잠깐 처방전을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것 같나요?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공유하는 마음은 어때요? 자연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은 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을까요? 그들이 매일 먹는 토마토 소스, 올리브 오일, 지중해식 식단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자연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답을 음식 안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리코펜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DHT가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염증 신호가 약해지고 전립선 세포가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전립선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안에 토마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다면 올리브 오일 1큰술과 함께 팬에 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위한 오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가 구독으로 저장되어 습관되지 않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다시 활용되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9988한 인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